그래서 이 회사도 주목받았죠. 제페토. 제페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면서 한 달 혹은 두 달 사이에 처음으로 접하신 유저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 제페토 스버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지금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 끝나고 나면은 꼭 한번 스버스 뉴스 들어가셔갖고 이 영상도 봐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자분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그럼 좀 제페토 시민 봐보세요. 예원 14살. 14살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살 이상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돌아다니는 거죠. 같이 사진도 찍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세컨드 라이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랑 비슷해져 있는데 바뀌었죠. 제페토라는 거 안에서. 왜냐하면 제페토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할 수 있죠. 지금 저도 제 몸은 여기 있지만은 제페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죠. 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이트 앱을 실행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올려서 아바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들어가져 있죠. 게임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드라이빙 존. 가서 모는 거죠. 자동차 모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많은 것들이 합쳐져 있네요. 당연하죠.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 중에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블랙핑크 룸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블랙핑크 멤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사인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지금 한강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벚꽃이 많이 피었을 텐데 그러면은 한강공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캐릭터가 대신 가서 유람선도 탈 수 있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라면 같은 것도 손에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돌아다니는 거죠. 혼자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스마트폰에서. 자, 이건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죠? 예, 포즈가 있어요. 춤추는 포즈도 있고 다양한 포즈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굉장히 노리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나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깨끗하게 뽑을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블랙핑크 룸에 들어갔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앉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앉아있죠? 앉아있고 앞에 있는 화면에서는 뮤직비디오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얘네들은 굿즈를 팔 수 있겠죠. 그 굿즈가 현실 세계까지 배달이 오게 된다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굳이 가상현실에 필요한 고글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이미 접점이 생겼네요. 제가 이렇게 제일 처음 접속했을 때는 이거 내복이라고 하죠.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제 주위에 있는 캐릭터들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안 되겠다. 뭐라도 하나 사서 입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나이키 후드를 하나 사봤죠. 이건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잠깐 봐보겠습니다. 예, 춤추기 시작하죠. 화면 전환도 돼요. 확대도 가능하고. 자, 춤추는 동작뿐만 아니라 동작을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동작들 혹은 이런 동작들 여러 가지 취할 수가 있죠. 음성도 되다 보니까 대화도 가능하고 채팅처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즘 세대들이 단순히 채팅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동작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액션 게임 하셨던 분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의 게임들을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놓는 게 제페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페토 내에서도 수익 모델들은 있죠. 이런 우리가 구찌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나이키도 올라오고 다양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션을 달성해서 얻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고 제페토 내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혹은 잼이라 그래갖고 1200원 14개 잼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온몸을 구찌로 치장할 수는 없더라도 내 캐릭터는 가능하다. 예전에 도토리 생각납니다. 싸이월드 시대. 이런 연결까지 되는 거죠. 이 회사 네이버와 연관이 있죠. 2018년도에 스노우가 있었습니다. 스노우 기억하시잖아요. 아기 얼굴처럼 만들기, 증강현실 기반으로. 요거 만들었었다가 2020년도에 제페토가 잘 되니까 네이버 제트라는 이름으로 분사시켰죠. 아바타 꾸밀 수 있고 집들이하고 집을 질 수도 있고 전 세계 2억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느냐? 해외 유저가 90%라고 하네요. 그리고 10대가 80%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시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처음 들어가시면 도대체 내가 뭐 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한강에서 만나는 거를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따 10시에 한강에서 만나? 현실 세계 한강이 아니라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캐릭터끼리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자, 매력적인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체 생산 판매. 이건 뭐냐?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브랜드 콜라보. 구찌 얘기했었죠? 키티도 있고 얼마 전에 원피스도 들어갔습니다. 만화 원피스. 자, 그리고 하나 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있어요. 제페토 스튜디오.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나도 한번 옷을 팔아볼까? 굿즈를 한번 팔아볼까? 내가 코딩을 좀 할 줄 안다라면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요. 내가 포토샵 이런 것들이 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 되는 게임들은 플랫폼이죠. 이 시장에 YG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빅히트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어울리지 않나요? 전 세계 90%에 있는 사람들 10대가 많다라고 하는데 열광하는 우리 또 우리 또 이런 팬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의 큰 힘이 되어져 가고 있다. 통신사에서도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점프 VR이 등장했습니다. SKT에서 만든 콘텐츠고요. 이것도 앱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다운받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여기에서 졸업식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죠.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들불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불 축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360도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좀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소셜월드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소셜월드에서 누구나 들어오세요. 카트라이더. 제가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한 명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2명이 됐습니다. 카트라이더 방이라는 게 있어 들어가 보니까 제 캐릭터가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벤치에 앉아갖고 지금 큰 대형 화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카트라이더 생중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비슷하네요. 제페토랑 많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 드릴게요. 정말 특이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이거 요즘 그림 많이 나왔죠. 어스2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구를 양쪽으로 당겼습니다. 우리가 가상세계에 멀티버스 얘기했었는데 진짜 지구를 하나 복제를 했네요. 예, 지구를 복제했어요. 도대체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말 그대로 지구, 구글 지도와 같은 것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우리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강남의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강남에 있는 강남 테헤란로 사거리, 강남 사거리에 있는 땅 하나를 지금 딱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많은 돈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한 조각의 땅을 가질 수 있다면 언젠가 여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잘 될지 모른다. 이럴 때 보는 거죠. 들어가셔갖고 한번 경복궁 청와대 다 있으니까 잠실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게 지금 하나씩 섹터를 파는 거거든요. 타일로 해서 이미 점령당했다. 이미 지금 차이나 공습이 들어왔죠. 가운데 이제 다 가져갔고요. 미국도 좀 있고 옆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사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시면은 이 땅을 또 파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팔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잠실 그런 데 남아있는 땅들이 좀 있긴 합니다. 구매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것들을 제가 캡처 떠난 것들 보여드리면 토지가치 나라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전 세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봤던 곳인데, 내가 신혼여행 갔던 곳인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땅을 지금 내가 선점할 수 있다. 자, 토지 소득세. 새로운 토지 매각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득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추천 시스템 5% 보너스. 여러분들이 제 코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한테 5% 보너스가 들어온다. 수집된 자원. 여기서 보물이 나오게 되면 여기 또 돈을 드립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들어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좀 글쎄요이기는 해요. 일단은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달을 살 수가 있죠. 이것처럼 가상의 세계를 쌓아놓는 것때 과연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이 어스가 어떤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임하고 가상의 세계 두 개를 적절히 만들어 온 게 하나 등장해서 요즘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마인크래프트, 도띠잠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더 샌드박스입니다.
더 샌드박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보시게 되면은 더 샌드박스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한글 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원을 잘해주더라고요. 자, 미리 들어가서 좀 봐봤는데 샌드박스라는 이 게임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세상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블럭처럼 되어져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보다는 좀 세련되어 있죠? 자, 이런 캐릭터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상점이 있죠. 이 상점 기능들 생성할 수도 있고 맵도 있더라. 보이시죠? 당신만의 게임 맵을 만드세요. 요거 지원합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NFT. 매력적인 용어 등장했네요. 모든 아이템들이 코인이 NFT 기반이다. 요거 따라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트를 다운받고 난 다음에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검을 한번 휘두르게 되면 HP가 몇이 된다.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설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자, 이렇게 생기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인데 아직까지 프리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계정 만들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놨어요. 이 게임이 나오면 해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샌드박스가 지금 코인이 있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솔직히 샌드박스하고는 다릅니다. 샌드라는 이름의 코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지금 926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조했었죠. 200원도 안 됐었는데 제가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메타버스 이슈와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작정을 하고서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걸로 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원래 3월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NFT까지 가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오늘 이후에도 더 샌드박스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형태 얘가 등장했었네요. 유니버스. 이미 유니버스로 나왔죠. 이거는 NC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우주. 근데 무슨 우주냐? 이건 그냥 우주가 아니라 이렇게 연예인들, 팬덤을 위한 우주예요. 정식 서비스 개설을 했고 처음에는 서버가 좀 불안정했었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으니까 한번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한정판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데는 공개 안 하는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팬하고 아티스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도 많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팬덤을 이끄는 유니버스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등장했다. NC가 만들었다니까요. NC가 만들었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공지능이 붙을 수 있고 가상세계까지 노리고서 지금 보는 것들이겠죠. 소셜 게임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셜을 얘기했었어요. 정작 가상현실은요? 얘네가 등장해야 되죠. VR, AR, MR, XR. 네, XR은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자, VR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큘러스가 있으셔야 돼요. 오큘러스가 아니더라도 뭐 정말 좋은 디바이스 같은 것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 이렇게 VR 기기가 있어야 되더라. 요즘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죠. 스페이셜. 회의를 할 때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피로도가 높습니다. 화면을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같은 페이지를 보면서 모두가 회의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넘기고 싶으면 쉽게 넘겨주고 앞에 판서도 좀 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미래 언제가 될까? 지금이다 해서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쓰시는 분들도 많죠. 원격 회의 솔루션이 무료가 공개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호라이즌 페이스북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아직 베타이고 정식으로 모든 유저들을 초빙하진 않았습니다만 호라이즌이란 이름답게 페이스북이 원하는 거는 아까 그거거든요. 계속 소셜에서 소셜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젠 소셜에 모이는 게 아니라 게임에 모인다면 이 시장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선점했었던 거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이 가상의 세계,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만들겠다. 여기서 뭐든지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모두가 즐기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시장 또 빠질 수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젠가부터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확장현실을 제대로 적용했었던 홀로렌즈라는 걸 들고 왔었죠. 이미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이었는데 잊혀지잖아요. 얘를 썼을 때 눈앞에서 갑자기 외계인들이 튀어나오고
나의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슈팅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거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포켓몬스터처럼 마인크래프트도 AR 게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버를 닫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요. AR이 한계다. 근데 이제는 확장현실까지 넘어가서 마치 오큘러스처럼 얘를 쓰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달에 메쉬라는 이름의 확장현실 플랫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장면까지 나왔었죠. 연출이죠, 이건. 나이언틱, 포켓몬입니다. 포켓몬고를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저 홀로렌즈를 딱 쓰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피카츄를 옆에 데리고 다녀요. 지금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도 나랑 같이 걷는 모드가 있습니다. 나랑 같이 걷는 건 스마트폰에서 걷는 거지 내 옆에 있진 않아요. 근데 홀로렌즈를 쓰고 쳐다보게 되면은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처럼 피카츄가 날 따라다닌다. 이러다가 저기 보니까 똑같은 렌즈를 쓰고 있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포켓몬 던지는 것처럼 진짜 동작을 하면서 시합을 한다.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망하니까. 하지만 이런 걸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언젠가 갈 미래라는 거죠.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홀로렌즈 2가 나왔죠. 그럼 우리 뭐만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되죠. 300만 원짜리죠. 400만 원, 500만 원 찍었다가 좀 내려왔으니까. 너무 비쌉니다. 이게 3, 40만 원을 넘어서서 2, 30만 원, 10만 원대까지 가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쓰듯이 편하게 쓰는 시대가 돼야 하지만 AR과 VR은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겠죠. 그럼 뭐냐? 장벽이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가상현실 세계, 저희가 작년에도 가상현실 한번 다뤘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있으면 봐보시고요. 자, 가상현실 세계 앞으로 성장할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디바이스, 항상 얘기 나오는 킬러 콘텐츠, 연결, 개발도 돼야겠네요. 그리고 하나 빠져있는 게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이 이쪽에 새로운 먹거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메타버스 수혜주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곳들,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들. 아니 그러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서버가 안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클라우드 서버가 등장했죠.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다 연관성 있는 것들이죠. 단편적인 게임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했거나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소셜 게임들의 특징,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목적은 필요합니다. 알아서 살아라 이건 안 돼요. 알아서 살려면 안 되니까 뭔가 미션을 계속 줘야 돼요. 동물의 숲 얘기했었죠.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모바일 버전도 나왔습니다. 아이폰용이 먼저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지금 갔다 왔었을 때는 아직까지 서버에 안 올라와 있던데 이걸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닌텐도 스위치가 없어도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느냐? 아직까지 거기는 가지 않겠지만 과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동물의 숲도 제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임입니다 라고 나왔지만 편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돌아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미션 해결해 줘야 돼요. 목적을 제공하는 거. 두 번째, 플랫폼 역할.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든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만드세요. 이거 많이 봤었네요. 우리 10년 전에 나왔었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애플이 성공했던 이유죠. 자기네들이 다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 놓겠다. 와서 마음껏 만들어라. 세 번째, 결국 참여했던 사람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구매한 아이템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뜨고 있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가 아이템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NFT랑 연결이 되죠. 사실 NFT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메타버스하고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려고 합니다. 자, NFT,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불가 코인? 비트코인이 유명한데요? 비트코인은 대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비트코인도 포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클래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이렇게 복제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NFT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당신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단 하나.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들 요즘에 계속 나왔죠. 아, 뭔가 좀 사이버틱합니다. 뭐 우리가 또 이제 디자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이게 멋지다 아니다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본 그림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가격이 얼마냐? 우리는 지금 65억짜리 그림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그라임스라는 분이 만드셨죠? 그리셨죠? 자, 그라임스 본인도 유명한 아티스트이긴 합니다만 앨런 머스크의 아내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냈는데 58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 65억이다. 아, 머스크가 산 건 아니겠죠. 자, 요거 썼습니다. 하나 더 봐보죠. 이거는 좀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잔뜩 붙여놨는데 아니 왠지 그거 줌으로 막 강의할 때 잔뜩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월드 얘기할 때 집어넣은 것 같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는 분이 매일 그렸던 작품들 5,000일이다. 이게 얼마냐? 6,930만 달러. 785억입니다. 자, 우리 서울시 땅값 이런 거 얘기할 때 직장인분들이 몇 년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집들 이런 얘기할 때 얘기도 못 하겠네요. 785억. 단위가 지금 달라요.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죠. 아, 지금 누워있는 사람 머리를 보게 되면은 노란색이죠. 금발. 금발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금 빨간 글씨를 루저라고 써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작품이죠. 이 작품 10초짜리 영상인데 이름은 크로스로드. 67,000달러, 7,5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리고 다시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660만 달러, 74억 뛰었죠. 아, 장사 잘했네요. 그런데 이거를 팔았었을 때 어떤 규약을 넣어놨냐면은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원작자한테 10%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걸 넣어놔서 또 7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죠. 또 유명한 거 더 보여드리면 이건 유튜브에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NFT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뱅크시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2006년에 머런, 그러니까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었어요. 이걸 6분간 실제 불에 태웁니다. 그걸 유튜브로 찍었어요. 아니 무슨 영상,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 태우는 건데 우리가 프린트한 그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림을 태웠어요. 봐볼까요? 95,000달러짜리였었거든요, 이게. 이 그림이 1억짜리. 자, 요 그림 하나가 1억짜리였었는데 불에 활활 태웠습니다. 왜 태웠느냐? 태우고 나서 우리가 NFT로 판다. 4억 3천만 원 낙찰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가상세계 속에 이 모론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현실 세계에 있는 작품도 있는데 두 개 다 팔면 돼. 이걸 왜 팔았느냐? 똑같은 게 현실에 하나 더 있으면은 이거는 대체 불가가 아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린 이걸 판다. 이걸 다 태워버렸다. 하나 남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잭도시, 트위터. 이거 내가 지금 트위터 만들고 첫 번째 날렸던 트윗이야. 이거 살 사람 샀죠? 290만 달러, 32억 7천만 원.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기부한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참. 뉴욕타임즈가 덤벼들었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하겠다. 이 칼럼을 블록체인 방식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 칼럼을 구매를 하세요. 이것도 팔렸습니다. 56만 달러.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최초의 소유권으로다가 판매 가능하다. 살 사람이 없겠지만 뭐든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떨까요? 이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NBA 선수들의 카드를 모으는 게 있고 정말 우리가 희귀 카드 같은 경우에 비싼 가격에 팔리죠. 자,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스탑샷. 덩크슛 장면이 2억 원에 팔렸어요. 2억 원에.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포켓몬 카드 가능하잖아요. 포켓몬. 희귀 포켓몬 막 10,000원씩에 10만 원씩에 팔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NFT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시장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죠. 초등학생들한테 나오느냐, 어른들한테서 나오느냐. 어른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이 돼야지만 팔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점점 황당무계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되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경매를 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런 사이트도 있죠. 이거 제일 유명해요. openc.io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외우기 힘드시면 openC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말고. 이걸 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지금도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 작품이죠. 이 작품들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내 거다. 여기 지금 이상한 그 GIF로 그린 8비트 캐릭터들이 있죠. 이게 얼마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0.18이다. 303달러다. 이걸 여러분 돈 내시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게 되는 건 제게. 303달러라면 이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쓰느냐?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쓰고 있는데 그럼 이번한테 제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언제든지 복사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복사해서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복사. 진짜는 당신이 가진 거 하나. 소유권을 판매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그림도 판매가 됩니다. 제가 디자인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 지금 얼마냐? 4,568달러까지 올라왔네요. 경매 방식이니까. 얘는 유명하죠. 크립토키티. 원래 우리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 얘기 나왔었을 때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을 때는 우리 게임 얘기 항상 나왔었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울 수 있다. 고양이를 계속 교배를 해서 세상에 없던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가 제일 비싼 고양이죠. 드래곤 키티라고 해서. 얘가 얼마냐? 602더라고 써 있는데 10억. 현재 가치가. 자, 여러분들 10억짜리 고양이를 보고 있어요. 이 고양이를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고양이를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얘도 10억이 될 수 있을까? 10억짜리 고양이를 보고 있다. 도대체 왜? 아마 저처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비싼 걸까? 이거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나리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거든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비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자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가 어디에 있죠? 일단 금액 40조랍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다. 할 수는 없죠. 보관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가치를 따지자면 얘가 40조랍니다.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눈앞에 두면 만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그림이니까 큰일 나죠. 이거 뭐 라면 먹다가 튀면 난리 나거든요. 40조 원짜리 그림인데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되는 이 그림인데 우리는 이제 뭐 샀구나. 나중에 팔게 되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기는 합니다. 미술품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뭐 부자들의 재테크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죠. 실제 보러 가면은 저 멀리 있어요. 붙어져 있는 것들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네이버 검색하시면 22,000원에 액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프린터, 컬러 프린터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라면 인쇄 버튼 하나 딱 누르시게 되면은 뽑아가지고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액자 끼워서 넣으실 수 있다. 근데 이건 40조네요. 왜요? 원본이니까. 그러면 이 논리를 NFT에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위작 같은 경우에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림을 그린 분들이 있다라고 친다라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정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말 그림 맞음, 진품, 이거를 코드 값을 바꿔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대체불가 코인화 시키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싸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장점이 나오는 거죠. 진짜다. 당신께 맞다. 확실한 소유권이다. 제 아무리 JPG 파일이 돌아다니더라도 제 아무리 이런 것들로 출력을 해서 아무데나 갖다가 쓰더라도 소유권은 한 명한테 있는 겁니다. 당신 겁니다. 두 번째, 거래 내역 필요하다라면 전에 누가 샀는지 추적들이 된다. 세 번째, 수익 배분이 정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티스트, 노래 부르시는 분뿐만 아니라 작사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달라진 시장이 되겠는데? 그래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상의 현실 속에서 가상의 코인들, 가상화폐들, 현실에 쓸 수 없겠는데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의미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 계속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아이템.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죠. 이거 유명했었죠. 디지털 재화 중에서 리니지 시대에
한 번 더 나왔었죠. 현실 세계에. 이거 NC 다이노스가 우승했었을 때 트로피 대신에 집행검 들고 나와서 날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리니지 서버가 망하면은 내 아이템도 사라지게 될 텐데? 아니다. NFT로다 우린 보관할 수가 있다. 이게 나오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우리 넥슨 얼마 전에 확률 조사 사건 뜨지 않았었습니까? 믿을 수 없다. 회사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산 거에 대한 가치는 내 지갑에 넣어달라.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게임이 사라지면 쓸데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통합이 돼야 되는 통합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 내가 샀던 모든 NFT들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점점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현실과 가상의 소유라는 거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줌으로 회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집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고 집에서 앵커분들이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반신은 정장을 입고 하반신은요 추리닝을 입을 수 있는 거죠. 편한 것들 바뀌는 거죠. 왜냐면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내 모습만 중요하니까요. 자,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가상의 캐릭터로다가 아바타끼리 만난다고 한다면은 현실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바타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하겠는데? 학습되어져 있던 거죠. 그동안의 게임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면서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만에 등장했죠.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재 세대입니다. 자, 누구냐면 아담이죠. 사이버 가수. 사이버 가수 아담. 시대를 좀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요즘에 등장했었어 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한 게 97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9년에 얘가 없어졌죠. Y2K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했었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이 지금 왜 나왔지? 이거는요. 이분은 어떤가요? 모델. 구찌 모델이죠. 자, 구찌 모델인데 이분은 제일 유명한 가상 사이버 인플루언서입니다. 릴 미켈라라는 분이고요. 팔로워 수가 289만 명이에요. 한 번 포스팅할 때 돈 받아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옷 좋아요 한번 딱 올리면 1,000만 원 받는 거죠. 가상의 캐릭터로 돈을 벌고 있다. 자, 이분도 있네요. 예쁘죠? 아, 이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잘 만들었다 그랬었죠?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일본 캐릭터고요. 이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케아 일본 도쿄 매장 홍보에 쓰이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질 수 없네요. 얼마 전에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그룹인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단독 인터뷰 매일경제 떠왔던 거 갖고 왔습니다. 1억 조회 돌파 걸그룹 에스파 4인조라더니 사실 8명이었다. 8명? 8명? 아바타가 4명 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카리나라는 사람이 있고 아이카리나. 이게 나의 부캐다. 부캐 개념? 아니요. 현실 세계처럼 움직인대요. 가상 세계 속에서는. 뭔가 좀 복잡해요. 아직까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세상에서는 같이 공연도 펼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전에 봤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들. 포트나이트에서 나와서 춤을 출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제가 CES 얘기했었을 때 1월 달에 왼쪽에 샌더스 대령님, KFC의 대표님 재창조했었다 그랬었죠. 이분이 지금 현실 세계는 없지만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누비는 모습들 직원들을 만나면서 같이 사진 찍는 모습들 재창조한 캐릭터다.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죠? 김래아 씨.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죠.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뮤지션, 작곡가. 인스타그램 올라왔잖아요. 사이버 활동이라는 거. 사이버 인플루언서였죠. 사이버 인플루언서여서 계속 목소리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드디어 데뷔를 하면서 LG 제품 소개하면서 여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자, 이런 캐릭터들은 기업들이 더 많이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에 올릴 만한.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이버 세상에서 이 캐릭터를 만났어요. 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사인을 받는 건 어렵지만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인하는 것들 같이 셀카 찍는 거 가능하겠죠. 블랙핑크 캐릭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아까 LG 올레드 섬을 얘기했었을 때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의 숲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의 숲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 더 많은 콜라보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떴죠.
자, 강의 딱 끝나고 나면은 좀 있으면 끝날 테니까요. 저희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포키라고 합니다. 아포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구독자가 지금 27만 명이죠. 노래를 하죠. 커버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를 목소리로 부르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모션 그래픽을 입혀서 그래요. 실제 사람의 목소리고. 보이지 않는 가수인 거죠. 아담 생각나네요. 아담보다 훨씬 발전했다.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다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 프렌즈하고 얼마 전에 손잡았죠. 이렇게 해서 엔터 사업에 진출하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다는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얘기 썼네요. 멀티버스, 소셜게임, 그리고 NFT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 그래서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엔 소셜이다. 결국엔 연결이다. 우리가 소셜이냐, 소셜게임이냐, 사이버냐, 근데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어느 곳에 사람이 많이 있게 되느냐. 지난 5년 동안 소셜이 게임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소셜게임이 소셜을 넘어서는 시대로 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었죠. 자, VR과 AR 같은 것들, 가상현실의 미래.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확실하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다시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때 거추장스러운 VR이나 AR을 쓸 수 있게 될까? 디바이스의 가격도 문제가 될 텐데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사이버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좀 봐야 돼요. 아까처럼 김내아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사이버 인플루언서를 봤었을 때 그분들을 키우는 이유 하나밖에 없죠. 늙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K-팝 빼놓을 수 없겠죠. 결국엔 공연으로 돈을 번다? 그럼 공연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K-팝이다.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NFT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지만은 이미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장에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대에도 900만 원대에도 이건 거품이 분명하다 얘기했었지만 5천만 원, 6천만 원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일단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현실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디지털 하나의 원본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가치를 보는 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린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볍게 지켜볼 만한 시장은 5월달이다. 5월달에 국내에서는 적어도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어떤 모습일지를 봐야 되는 것들. 너무 많은 NFT라든지 너무 많은 가상현실까지 들어가거나 메타버스를 강조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작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제가 버디버디 넣는 이유는요. 싸이월드 말고 지금 버디버디도 돌아온다는 얘기들이 있죠. 오마이스쿨도 돌아올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10대가 바라보는 시장들 그리고 20, 30대, 40대가 볼 수 있는 시장들 볼 수 있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게 될지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재화가 소비가 될지 이쪽 시장도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톡방도 그렇고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톡방에서는 동물의 숲 모바일이 오늘 나왔다라는 분 계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서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물의 숲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했었는지 이거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터스에 올라와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봐볼게요. 네, 이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나름대로 웃음 포인트를 넣는다는 게 철자를 뒤에 하나 더 고치는 장표를 못하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메타버스를 쓰는 건 맞습니다. 앞에 겁니다. 메타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이제 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군이 관광업계입니다. 관광업계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어떤 컨셉이 가능할까요? 제가 강의 직전에 검색해 봤었을 때 봤던 거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 관광이라고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으로 활용하려고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컨셉은 글쎄요. 저도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서 이거를 보는 걸로 인해서. 그런데 제페토에 한번 들어가 보셔갖고 혹시 안 써보셨다 그러면은요, 박근영님 한번 제페토 들어가신 다음에 현재 만들어 놓은 건축물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공원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명소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냥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줘야 되냐는 포인트가 있고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여기를 와서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뭔가를 좀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좀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을 본다? 여기서는 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네. 익명님께서 뱅크시 작품을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자, 여러 메타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 보는 걸 추천하나요? 일단 동물의 숲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로블록스가 인기라고 하니까요.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로블록스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좀 케이팝을 좋아한다라거나 당장 우리나라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왜 몰려가는지가 궁금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전 제페토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페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너무 10대 위주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감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게 정점을 이루는 거는 지금부터 한 5년, 10년은 더 가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 나오는 이유가. 네, 메타버스상에서 남녀 간의 연애 시장은 어떨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아주 예전에 아이러브스쿨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채팅창 이런 거 됐었을 때 그때도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걸러주는 시장이 될까?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데이팅 어플들이 많이 있죠.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개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등록을 할 때 가상 캐릭터를 등록을 할 때 자기의 모습이랑 똑같이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공개한다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것도 꽤 괜찮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팅 어플 쪽에서 고민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주 사용자가 10대가 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사용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로블록스에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좀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가 같은 공간에 그런데 모여서 다 같이 지낼 수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는 오아시스와 같은 세상이죠. 거기서의 대표 주인공도 11살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주 나이가 10대인 거는 많지는 않았었죠. 제페토와 같은 것들이 10대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로블록스와 같은 것들이 초등학생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메타버스들도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제페토와 같은 것들이 굳이 10대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의미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어디서 포인트를 줄 거냐.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면접을 본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 시장에서는 30, 40대 그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되겠죠. 포트나이트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한 가지였었거든요. 일단 거기서 우리가 공연을 봤을 때 티켓을 주잖아요. BTS를 보고 싶은데 새로운 게 생겼는데 가서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나는 좀 어지러운 게 싫어요. 복잡한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도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좀 답변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생대도 그렇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끝났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지금 참여 코드 봐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올려놨던 것들 오픈 채팅방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플러스 매달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하는 세미나는 아니고 그동안에 의견을 주신 내용들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달 IT 플러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관련된 것들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